얼핏 보기엔 뭉크의 절규를 닮은 가면, 희생자를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발, 그리고 변조된 목소리로 내뱉는 대사. Hello, Sydney. 스크림이라는 영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여태까지 나온 모든 슬래셔 호러의 클리셰를 철저하게 비틀고 조롱하면서 전개돼 있기 때문이에요. 1편의 후반부에서는 공포영화의 법칙을 비꼬는 장면이 있어요. 성관계 하지 마라, 술이랑 마약을 하면 죽는다, 나갈 때 금방 돌아올게 라는 말을 하면 죽는다 등등. 이런 식으로 스크림은 이전의 슬래셔 호러들이 쌓아 올린 그 모든 클리셰를 부수고 깨트린 후 다시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이 역설적으로 스크림이 가지는 독보적인 개성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빠른 전개와 더불어 살인마의 정체는 누구인가? 라는 일종의 추리게임적 특징이 더해지면서 살인마와 희생자의 추격전이라는 평면적인 슬래셔 호러의 새로운 스토리적 플롯에 대한 제시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호러 영화가 메이저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는지 방식을 제시했기에 수작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고스트 페이스 역시 기존의 슬래셔 호러에 나오는 캐릭터들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희생자를 향해서 발에 땀이 날 정도로 뛰어다니기도 하고, 심지어는 희생자가 던진 물건에 맞고 아파서 괴로워도 해요. 기존의 살인마 캐릭터들을 한마디로 표현해보면 인간의 형태를 한 괴물 느낌이 굉장히 강했죠. 이런 것까지 철저하게 반대로 뒤집으면서 오히려 캐릭터의 신선함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스크림의 성공으로 인해서 이와 비슷한 아류작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하이틴 호러라는 장르를 표방하면서 나온 영화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루이스 던컨의 원작 소설은 추리 스릴러에 가까웠지만 영화는 무난한 슬래셔 호러 영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스토리마저 스크림과 굉장히 유사성을 띠는데 그 이유는 각본을 맡은 케빈 윌리엄슨이 이 영화 이전에 각본을 맡은 영화가 스크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제법 성공한 덕에 속편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1편의 재탕에 가까웠기 때문에 2편은 흥행해서 엄청나게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주연을 맡은 제니퍼 러브 휴이트의 외모 말고는 딱히 기억나는 게 없었던 영화이기도 하네요. 그 외에도 캠퍼스 레전드 같은 영화가 나오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한때 스크림과 비슷한 슬래셔 호러가 아주 잠깐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인수 감독의 2000년작 해변으로 가다, 김기훈 감독의 2000년작 찍히면 죽는다 등등의 많은 영화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대부분 스크림을 의식한 졸작에 가까운 영화들이었죠. 매력없는 살인마 캐릭터와 개연성 없는 스토리, 이런 환장적인 조합으로 인해서 한국형 슬래셔는 당연하게도 너무나 빠르게 몰락하게 됩니다. 특히 찍히면 죽는다의 경우 그 당시에 찍은 놈 죽인다 라는 멸칭으로까지 불리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차마 볼 자신이 없어서 다른 분의 리뷰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길게 마르지 않겠습니다. 그나마 볼만했던 건 한국 최초의 본격 고어 영화 박재범 감독의 2000년작 시어터 정도이긴 하지만 이마저도 영화가 너무 잔인해서 제대로 흥행하지 못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터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네요. 국내에서 한참 소우, 호스텔이 흥행에 성공할 때 같이 나왔다면 제대로 주목을 받았을지도 모를 텐데 말입니다. 그나마 안병기 감독의 가위는 평가도 가장 좋았고 또 흥행에도 성공해서 이후에 폰, 분신사바, 아파트 같은 호러 영화를 꾸준히 만들어내면서 공포영화 전문 감독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리즈로 만들어진 또 다른 슬래셔는 롭 슈미트 감독의 2003년작 데드캠프가 있습니다. 산속에 캠핑을 왔다가 고립된 대학생들, 그리고 이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돌연변이 식인종, 쫓고 쫓기는 중에 벌어지는 사투라는 단순한 줄거리에서 슬래셔 호러가 줄 수 있는 전통적 스릴과 재미를 잡아낸 영화라서 당시에는 비평가들에겐 저평가받았지만 호러 영화 매니아들에겐 꽤나 환영받은 영화였죠. 낯선 장소와 외지에서 온 방문객, 그리고 돌연변이라는 설정은 웨스 크레이븐의 초기작 중 하나인 1977년작 국내 출시명 공포의 휴갓길에서 나온 전형적인 클리셰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낯선 장소를 찾아갔다가 그곳의 현지인들 손에 죽음을 당한다는 클리셰의 원조가 바로 이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셨을 알렉산드르 아야 감독의 영화 2006년작 힐즈 아이즈가 이 영화의 리메이크작이기도 합니다. 원작보다 고어씬도 더 강해져서 아마 이 영화는 재미있게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옛날 호러 영화의 리메이크가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어요. 텍사스 전기톱 대학살, 13일의 금요일, 나이트메어 모두 한 번씩 리메이크 됐고 텍사스는 리메이크가 아예 시리즈로 최근에도 나왔었죠. 개인적으로는 이 세 영화들의 리메이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트메어 리메이크는 호러 영화 리메이크 중에서 가히 역대 최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 싶어요. 2000년대 슬래셔 영화 중에서 독보적인 영화를 꼽으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애덤 그린 감독의 2006년작 손도끼 시리즈를 꼽아보고 싶네요. 사실 이 영화는 설정과 캐릭터만 놓고 보면 그리 매력적인 영화는 아닙니다. 캐릭터의 설정 자체는 13일의 금요일과 버닝 같은 옛날 슬래셔 호러에서 따온 흔적이 보여요. 여기에 스토리 전개마저 크게 돋보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영화 속 살인마인 빅터 크로울리 역시 외적으로는 딱히 매력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형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러한 특징이 있다 정도에서 끝날 뿐이죠. 기형으로 인해 핍박받았다라는 설정은 다른 영화들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제가 이 영화를 독보적으로 꼽는 이유는 옛날 슬래셔 호러물이 모두 양반으로 보일 정도로 강도가 엄청나게 높은 바디 카운트 씬에 있어요.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어지간한 고어 영화 뺨칠 정도로 무지막지한 장면들을 계속해서 선보입니다. 아마 고어 영화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감히 장담하건대 기립박수를 칠 정도로 엄청나다고 밖엔 할 말이 없네요. 심지어 3편에서는 혼자 스와트 팀을 학살할 정도로 미친 전투력을 보유한 캐릭터라서 다른 슬래셔 호러 영화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분이라면 아마 이 영화에서는 확실하게 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에 호러 영화계에선 유명한 배우들 프레디 크루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잉글런드, 캔디맨 시리즈의 캔디맨 역을 맡은 토니 토드 등등 반가운 배우들이 많이 출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B급 영화 특유의 블랙 코미디적 요소도 많아서 보다 보면 웃게 되는 장면들도 꽤 많은 편입니다. 아마 고어씬이 많다는 점에서 데미안 레온의 영화 테리파이어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테리파이어의 경우 좀 더 리얼함에 치중한 고어씬의 비중을 둔다면 손도끼 시리즈는 스플래터적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고어와 스플래터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그건 나중에 나올 스플래터 장르 가이드를 기다려주세요. 테리파이어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이 영화도 역시 전형적인 슬래셔의 틀은 어느 정도 지키면서도 한편으로는 클리셰를 비틀어버리는 과감함을 지니고 있어요. 한정된 공간과 시간에서 최대한의 재미를 뽑아낸 1편과 스케일을 훨씬 키우고 더 악랄해진 아트 더 클라운을 보여준 2편. 하지만 갈수록 바디 카운트 씬에 치중한 덕분에 스토리라인 자체는 매우 약한 것이 치명적 단점이겠네요. 그래도 간만에 제대로 임팩트 있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슬래셔 호러물인 만큼 매니아들에겐 아무래도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슬래셔 호러는 이렇듯 지금도 명맥이 끊긴 듯 하면서 잊을만 하면 계속 매니아들의 곁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불분명한 악마, 악령이 등장하는 오컬트, 돌연변이 곤충 혹은 동물이 나오는 크리처물과는 다르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고 또 뉴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살인마라는 캐릭터 자체가 일반 사람들에게도 훨씬 더 피부로 와닿는 존재라서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과연 다음에는 어떤 슬래셔 호러가 세상에 등장해서 호러 영화 매니아들을 즐겁게 할지 기다려보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